네트워크 마케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과 가치. 예. 저는 PM 사업을 하면서 큰 컨셉 세 가지를 이해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독일 PM이라는 건강식품의 탁월성, 즉효성, 전파성의 매력을 느껴서 PM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PM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다 큰 영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PM 비즈니스가 일반 유통으로 됐다면, 진행이 됐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시작을 안 하셨을 테고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자체의 비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장님들이 PM 사업을 시작을 할 때 PM의 제품의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유통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유통에 꼬신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 3년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PM 비즈니스의 비전을 느끼게 된 게 바로 조직이라는 겁니다. 조직. 그래서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자유, 경제적 풍요, 정신적 자유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특히 재작년에는 유럽의 6개국 15개의 도시를 한 달 반 동안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수당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수당과 그룹에는 전혀 데미지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가? 그게 바로 조직이라는 것이죠. 이 조직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대 비전을 어디서 봐야 되냐? 이 조직 사업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과 일반의 조직이 틀리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스폰서랑 파트너랑 좀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소원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직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진짜 기가 막힌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조직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냐 하는 승부예요. 사업의 결과는 조직을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이 조직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조직은 어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뽑아요. 그런데 PM은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가 원하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20대 아가씨가 PM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했을 때 파트너들이 거의 20대 아가씨만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걸 코드화라 그래요. 40대 가정주부가 들어오면 40대 가정주부들만 들어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은 같은 사람이 안 들어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모르는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님이 PM 사업을 하면 처음에 교수님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다음 블록에는 교수가 아닌 깡패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의 스타일과 깡패 스타일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 교수가 교수 스타일로 끌고 가요. 이렇게 하면 깡패들이 끌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조직을 못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코드화에 따른 블로킹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즉
이 조직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는 일반적인 리더와는 다릅니다. 네트워크의 리더의 인격은 공부를 해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사람다운 사람의 인격을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조직은 나를 따라라가 되지 않는 조직이에요. 이 조직은요, 나를 따라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스폰서가 돼서 나중에 파트너들한테 나를 따라라 그러면 파트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 가라 이래요. 그런데 일반 조직은 안 그래요. 일반 조직은 나를 따라라 그러면 안 따라오면 제가 잘라버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자를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조직은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IBO라는 겁니다. 우리 IBO 클럽 하고 있죠?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즉 전부 다 독립적인 자영사업자 IBO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조직론을 이해를 못하니까 2, 30명은 만들어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 30명이에요. 2, 3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10,000명이 돼야 되는데 조직을 불려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조직 생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조직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반 조직에 있었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라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조직은 일반 조직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분명히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시스템과 스폰서십, 행사 활용, 호일러 법칙, 바로 그 원리들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조직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직론.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좀 되고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직의 어떤 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PM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 사업을 하다 보면 PM 사업을 하다 보면 듣기 싫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단어를 듣게 됩니다. 피라미드. 요즘도 뭐 그런 피라미드를 왕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 이 그림을 보고 물어봐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견해에 따라서 어떤 분은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피라미드 때가 묻은 사람들이죠. 아주 순수하신 분들은 세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딱 보면 피라미드로 보여요. 그런데 어, 피라미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모든 조직 구조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피라미드. 가족, 회사, 정부 조직 구조, 거의 대부분의 조직 구조는 뭘로 이루어졌다? 피라미드로 이루어졌다. 피라미드는 인간이 창조한 이래 가장 튼튼한 조직 구조다. 그래서 모든 조직 구조는 지금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 그 회사 생활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장님 계시고 여기 뭐 이사님들 계시고 여기 뭐 부장님들 계시고 이렇게 해서 과장 있고 대리 있고 사원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이 일반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라미드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왜 피라미드라고 하냐? 그 내용도 제가 언급할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 구조도 같은 형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구조도 같은 형태란 말이죠. 같은 형태. 근데 이 피라미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분석한 결과 하버드 대학의 논문 자료를 보면은 이 피라미드를 갖고 연구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갖고 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문제를 발견을 하지요. 피라미드 조직, 정부 조직 구조, 군대 조직 구조, 회사 조직 구조, 가족의 조직 구조, 여러 가지 조직 구조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그 피라미드 조직이 깨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피라미드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그 피라미드 조직이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피라미드죠. 예, 삼성이 피라미드 조직 구조입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을 알아. 근데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풀어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의 조직 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나온 조직이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에요. 피라미드 구조보다 더 발전된 구조의 조직 구조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론을 이해하시게 되면 뭐라고 말이 나오냐? 환상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실제 예전에 전사에서 사업을 할 때 교수님들과 업체 사장님들을 모시고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해를 하는데 이 조직론 강의를 할 때 대학의 교수님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체 사장님들은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기업체 사장님들은 뭘 알아요? 조직을 알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조직이 뭐예요? 결국 부재 경영이에요. 부재 경영.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무슨 경영? 부재 경영이요. 부재 경영이 자기가 없어도 회사 조직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론을 들어보면은 이 자체가 부재 경영이에요. 스폰서가 없어도 돌아가요. 바로 이 구조를 그리면 업체 사장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게 어딨냐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자기들 업체에서는 일반 조직에서는 이런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트워크의 조직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을 발전시킨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이 기존 조직의 문제가 되느냐? 무엇이 기존 조직의 문제가 되느냐? 바로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상층부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다. 모든 조직이 성공을 하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하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자, 잠시만요. 여기로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부 조직 구조, 군대 조직 구조, 삼성, SK, LG 모든 조직 구조에서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공 대열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반 국민들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듣고 하는 소리 중에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하냐? 야, 니들은 윗놈들만 돈을 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윗놈들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 위에 계신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기존 조직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PM으로 보게 되면 절대 PM 아이디 넘버가 빠르다고 돈을 많이 벌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2019년 10월 24일 PM을 시작했는데 저보다 아이디 넘버 빠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피라미드 조직 같으면 좋은 자리에 대부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점을 보게 되면 회사의 조직을 예를 들게 되면 대개 소득이 내려갈수록 감소하죠. 내려갈수록 감소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많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명령의 연쇄고리가 업무 유입 여기에서 대두가 되는 게 바로 책임론이라는 게 책임론 업무를 위임하고 이 책임론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책임지는 제도예요. 이게 기존의 제도, 조직에는 다 있어요. 이게 부하 직원이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경질이 됐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방에 있는 신병이 총기 난사를 하고 탈영을 한 거예요.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책임을 누가 묻죠? 국방부 장관이 경질이 되잖아요. 얼굴도 보지 못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론이다.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윗사람이 되면 지시, 명령,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군대 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생각날 거예요. 고참들이 항상 물어보고 해. 무조건 물어보라고 해요. 물어보고 하라고 해요. 왜? 네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피라미드 조직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론이라는 게 대두가 되고 여기에 그 문제점 중 하나가 연속적인 불평등 지위의 상실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인간은 공평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이 조직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능력이 없으면 절대 조직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또 뭐예요? 우리 낙하산 인사 많죠. 줄을 잘 서면 또 성공 대열에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직 구조예요. 삼성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부터 계속 삼성 했으니까 요번엔 LG로 갑시다. LG. LG의 회장이 누구죠? 그 회장의 아들이 과연 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성공 대열에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닥에 있어도 그 친구는 뭐예요? 이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은 공평하다라는 건데 이 조직에서는 그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이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보다 더 발전된 구조를 찾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조직 생활을 할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대부분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시겠지만
직장 다닐 때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월급날이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안 오죠. 근데 사장님의 시계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달려가죠. 월급 주고 나서 돌아서면 또 월급을 줘야 되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국방부 시계가 가요? 안 가요? 그냥 멈춰 있어요. 2년 만에 제대해서 친구가 와서 뭐래요? 벌써 나왔냐고 그러죠? 친구의 시간은 빨리 갔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안 갔단 말이죠. 바로 모든 조직 구조의 조직원들은 능동적이지 못하다. 능동적이지 못하다. 다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게 기존 조직의 큰 아킬레스건이다. 회사 생활할 때 나는 능동적이야. 나는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냐? 출근 시간 돼야지 출근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자영업 할 때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6시까지 출근인데 5시 45분이면은 매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담배 피고 있어. 6시에 들어오려고. 근데 사장은 출근 시간과 상관없이 새벽 4시에 잠 깨면 출근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일이냐 내일이 아니냐의 차이예요.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의 하나의 문제는 뭐냐? 조직원들이 수동적이다. 왜 조직원들이 수동적이냐 했더니 개인이 경영주와 같은 레버러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권력과 건세를 의미할 수가 있고 하나는 지렛대의 원리 같은 뜻의 그 지렛대의 힘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즉 피라미드 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가 경영인과 종업원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란 얘기죠. 만약에 개인과 경영인을 같은 위치로 해 놓는다라면 모든 조직원들이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모든 조직원들이 경영인과 개인이 같은 위치야. 같이 일해서 같이 벌어가. 그러면 조직원들이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능동적일 거란 얘기죠.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을 분석한 결과 그 내용 중에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서 발전시킨 게 네트워크 조직이다. 피라미드 구조보다 더 발전된 구조는 바로 이 구조다. 모든 사람들의 수입을 얻는 것을 동등하게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입을 얻는 것을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진짜 배경이나 능력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전부 다 기회를 주는 것. 이 발상이 왜 나왔다고요? 피라미드 조직 구조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존 조직에다 그걸 보완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존 조직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는 부분들에 새롭게 만들어낸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공평한 구조인지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에게 판서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구조가 얼마나 평등하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분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서 시작을 해도 자기로부터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시작을 해도 여기서부터 자기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 기존 조직은 이 성공에 대여,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한정돼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조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들이 권경희 그룹장님을 소개할 때 그러죠.
해강 1번 사장님이라고 1번 이렇게 막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 조직에서는 먼저 한 사람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 아이디 번호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이디가 뭐 120만 번, 180만 번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PM 코리아에서 1번이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1번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부터예요? 나부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선 올라갈 이유가 없고 내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스폰서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구조를 보면 절대 위로 올라갈 이유도 없고 바로 어디에 있던 지금 들어오신 분이건 3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건 5년 전에 시작했던 분이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 시작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좀 이따가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오토십 배송이 2달 반씩 걸려요. 2달 반씩. 두 달 보름 걸렸어요. 오토십 결제하고 엄청나게 욕먹고 해지하고 사람들이 뭐 나보러 카드깡 하냐고 그러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 막. 그리고 여의도 본사 없었어요. 구로에 코딱지만한 그 사무실 하나 있었는데 그나마 가보면 PM 박스가 엄청 쌓여 있었어요. 센터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초대할 데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초대할 데가 없으니 제가 직접 다 돌아다녔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대구, 부산, 충청도 영동, 강원도 홍천, 의정부까지 찍고 돌아오면 새벽이고 아침에 일찍 또 나가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도 없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식사 때 되면 밥 먹어야 되죠. 그 밥값 내야 돼요. 차 마시고 커피값 내고 또 술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다 또 파트너들이 미팅해 달라고 자기는 안 오시면서 미팅을 막 이렇게 그 스케줄을 주시는 거야. 그럼 뭐 우리가 갔어요. 우리가 가고 밥 사고 커피 사고 근데 먹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사람 만나면 다 돈이에요. 여러분들 센터나 지사, 본사에 오시면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액티 한 잔 타서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사업할 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경비까지도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가 많을수록 좋다. 도와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상 플랜 하나 변변하게 풀어주는 업라인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보상 플랜을 제대로 풀어주는 변변치 않은 이게 풀어주는 업라인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내가 늦게 시작했더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강그룹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오시면 시스템 속에서 사업 설명, 보상 플랜, 대문하는 법, 호전 반응에 대한 대응법 모든 것들을 다 교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늦었어 뭐 이런 생각은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바이너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바이너리 사기치는 애들 줄 서서 있다가 회사 오픈한다고 그러면 거기 줄 서갖고 촥 했다가 또 이리저리 옮기는 그 바이너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PM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PM은 한국에서조차 시작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탑 셰프 들어오면 난리 나죠. D 드링크 잡숴보셔서 아시죠? 난리 납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또한 북미 시장, 중국 시장, 베트남 시장 글로벌로 우리 해강그룹은 펼쳐나갈 것이고 우리의 시스템, 우리들의 축적된 노하우와 강의 이런 것들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 해강 시스템을 내릴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리더분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여러분들 노력하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글로벌 조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 피라미드 조직에서 문제가 있었던 구조를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줌 미팅인데 줌 미팅에 참석하신 분들을 쭉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세요. 쭉 설치해 보세요. 서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별별 사람이 다 있다. 참 별별 분이 다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이 사업을 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는구나. 또 능력도 있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인맥도 많아야 되겠구나.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PM에서는 절대 그런 게 필요가 없다. 나이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필요 없어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누구나 진짜 열정과 노력만 한다라면 누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조직이에요. 왜? 공평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를 요구한다? 열정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학벌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요구한다? 열정과 노력을 요구한다. 절대 여러분들 탓할 내용이 PM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왜 돈이 없지? 무조건 PM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인맥이 없어? 우리는요, 3명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우린 파산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공평한 구조의 원리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론은 조직 자체가 기존 조직을 어떻게 한 것이다?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 구조보다 훨씬 더 나은 조직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고 피라미드라 얘기를 했을까? 그건 모르니까. 밖에서 보고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배우시면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고 피라미드라고 하느냐?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네트워크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의 문제점을 발전시킨 건데 이게 피라미드 조직의 문제점을 발전시킨 게 네트워크 조직인데 네트워크 조직을 보고 왜 피라미드로 하느냐?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놓고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없애지 않고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피라미드를 하느냐? 네트워크 조직을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없애서 발전시킨 게 네트워크 조직인데 기존 조직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직급 마케팅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GP예요. 제가 GP인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PP가 5명이 나왔어요. 자, 잠시만요. 자, 이 판서가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제가 먼저 했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예,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GP예요. 근데 저보다 늦게 시작한 파트너 사장님들들이 여기에 밑에 있지만 이분들이 PP예요. 저를 추월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직급 마케팅은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이 파트너가 저를 추월해서 PP가 되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피라미드에서는 GP이지만 내가 먼저 했지만 내려와야 되고
추월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조직에서는 과장이 여기 앉으면 부장은 뒤에 앉잖아요. 과장하고 부장이 자리에 똑같이 앉지가 않죠. 무조건 바뀌게 돼 있죠. 이 PM에서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의 직급을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을 김승준이에게 다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보면, 직급 마케팅 회사에 가보면 내가 GP고 파트너가 PP면 이 PP 매출을 빼버려요. 어떤 이유로? 직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매출을 이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수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PP를 가야 돼. PP를 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 배팅 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PP를 갔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파트너들이 PP를 가갖고 나도 배팅 쳐서 PP 갔어. 그랬더니 이 파트너들이 또 CL 가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다시 또 배팅 쳐갖고 CL 갔어. 그랬더니 회사가 문을 닫는 거야. 이게 피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회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시게 되면 직급 마케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풀렸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걸 피라미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스폰서 직급 올려주기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의 스폰서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적 요소를 제공해 주는 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내 파트너가 돈을 더 벌어가면 좋은 거예요. 내가 EVP인데 파트너가 PT야. 이건 기가 막힌 거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존 조직과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조직.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존 조직의 발전. 이게 바로 뭐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자, 어,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직의 문제점입니다. 아까 제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위로 모든 권력과 권세가 위에 집중돼 있다. 위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절대 그 조직 생활에서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구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 조직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뭐죠? 책임론. 아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론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 직원에게 지시 명령 간섭하는 구조가 나오고 왜? 내가 다치기 때문에 누가 살기 위함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기존 조직에서 뭐를 시키지 않아요? 독립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직 생활하면서 내 부하 직원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겉으로는 바란다고 그러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좀만 튀면 밟아버려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자리를 뺐으니까 절대 독립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과장인데 부하 직원이 부장이 되는 것을 바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과장인데 부하 직원이 부장이 되는 것을 바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지만 이 PM에서는 내가 GP인데 내 파트너가 CL 되는 걸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훔쳐가는 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내보내려고 하죠. 기존 조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뛰어난 젊은이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왜? 위에 있는 상사들이 계속 누르니까 걔네들 좋은 아이디어 뺏어가고 왜? 걔들을 놔두면 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라미드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조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절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시키는 일만 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시간 외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문제점을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했다?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PM 조직은 위로 올라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자리에서 나부터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책임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명이 있어. 왜 있어? 우리 스폰서가 맨날 괴롭혀. 오늘 줌 미팅 있으니까 꼭 참석하라고 그랬어. IMM 팩토리 요번 주 토요일 날 있으니까 꼭 오라고 그랬어. 이거 안 오면 후원 안 한다고 그랬어. 랠리 안 오면 끝이다고 그랬어. 뭐 이렇게 아주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스폰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기존 조직과 틀린 겁니다. 기존 조직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신세계, 바로 내리사랑이에요. 파트너가 잘 되면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의 파트너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지시, 명령, 간섭의 생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 의도 자체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지시, 명령, 간섭하는 게 자기가 스폰서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 절대 기존 조직과는 전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독립이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EVP면 파트너가 PT가 되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파트너가 수당을 더 많이 받으면 좋은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파트너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스폰서는 무슨 생각을 한다? 내 파트너가 어디서든 잘 되기만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원들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여기 많은 지금 리더 사장님들 계시는데 누가 시켜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능동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PM 처음 들어올 때 수동적이었어요, 능동적이었어요? 일반 조직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시험 봐야죠, 면접 봐야죠. 그런데 삼성 입사 시험 보면 수만 명이 몰려요.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이죠. LG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조직, 정부 조직도 그렇고. 근데 PM 조직은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시험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봐요. 항상 열려 있는데 더럽게 안 들어오죠. 전혀 틀린 조직이에요. 여기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경계를 해, 사람들이. 죽이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나 먼저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PM은 수동적으로 들어왔다가 강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능동적으로 바뀌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비즈니스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없어도 각자가 각자의 사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차비 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 김정현 사장님 기차 타고 천안 갔다 오셨대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어요. 그냥 막 합니다. 왜 그래요? 누구 비즈니스라고? 내 비즈니스로, 내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능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피라미드 조직의 이 네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했다? 없애버린 게 바로 무엇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이다. 여러분들 다 이해되신다면 2025로 응원 부탁드려요. 2025로 채팅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네 가지를 짧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내용이 깊은 내용이에요. 엄청 많이 깊은 내용이니까 오늘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직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해요.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은 결과적으로 능동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수동적이면 이분을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게 되면 이분이 뭘로 바뀌어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요. 이 한 사람의 능동적인 사람은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멋진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네 가지 피라미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과 생산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나 제가 지금 8시 47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거라서 여러분들 1시간이 넘을 수 있으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제가 성의 있게 준비했으니까 다 들어봐 주실 바라겠어요. 목이 굉장히 아픈데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 즉 조직을 왜 이용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데 지금도 리더들 중에서 혼자 바쁜 사람이 있어요. PT가 돼가지고 파트너들이 있는데 지금도 회원가입 시켜주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조직을 만들어 나갈 땐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 조직을 활용하느냐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1년에 10억 버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조직을 갖고 있느냐 조직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조직이 없는 자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조직을 갖고 있는 자는 10억도 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인간은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루에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으면 뭐를 필요로 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용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의 조직을 이해하시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을 이해하시면 잠이 안 와요. 진짜 실제 비전은 이 조직에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쉽다.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빠르다. 예. 수족이 고생하는 사람들이죠. 항상 바빠. 항상 뭘 믿어요? 뭘 못 믿어요? 파트너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 파트너들한테 권한을 이양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활동이에요? 후원 활동이라는 거예요. 김승준한테 네트워크의 답을 몇 가지 얘기하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내용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네트워크는 내 일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놓는 사업 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일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끔 만든다? 파트너로 하게끔 만든다. 그러기에 앞서 솔선수범, 복제사업, 즉 내가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일을 복제하게 만들라는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느냐? 자기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조직을 빨리 만들려면 파트너에게 빨리 권한을 이양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양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를 만들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리더를 만들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리더 사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리더를 만들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예. 뭐 밥을 많이 사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리더를 만들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리더 사장님이 가면은 사인업이 나와. 사인업이 나와. 내가 안 가면 사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내가 다 해줘. 계속 내가 쫓아다니면서 해주면은 이분의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리더를 만들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 다음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자유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더를 만들려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면 자신을 복제한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레버리지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놨더니 이분의 시간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일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놔라.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권한을 이양시켜서. 지금 저는 해강그룹 그룹원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목적은 뭐죠? 제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파트너들에게 이것을 복제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가 하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하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교육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솔선수범이에요. 내가 먼저 해보고 해본 내용을 파트너가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부자들이 선택한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물어봐요. 진짜 네트워크로 부자가 될 수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요? 네? 네트워크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러죠. 될 수 있어. 될걸? 이렇게 대답하죠. 왜? 이유를 설명하라면 못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즉, 기존의 부자들의 시스템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부자의 조건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것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고 이게 조직론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부는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노동 수입이 중단되었을 때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의 능력이다. 자, 부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어 일을 통해 얻게 되는 노동 수입이 끊겼을 때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인가? 이게 뭐다? 부다, 부. 내가 그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천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월 수입이 2천이 됐다고 부자가 절대 아닙니다. 2천만 원을 벌어도 노동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즉 일을 하지 않으면 2천만 원이 끊기죠. 이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자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부자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즉 노동 수입이 아니라 무슨 수입? 권리 수입, 권리 수입을 취했을 때 부자에 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돈 버는 방식을 분석해 본 결과 부자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바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뭘 갖고 있다?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부호들을 조사한 결과 부자들은 뭐를 갖고 있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 시스템이고 하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건 다 아는 거죠. 예. 삼성 이재용 회장 기업 시스템을 갖고 있죠. 전 세계 부자들 중에 80% 내지 90% 이상이
기업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가들은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가들의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나왔느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직접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무슨 얘기냐? 능력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즉, 업체를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한다는 것은 쉽다, 어렵다? 진짜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기업체 사장님들 대단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건설 회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독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 시스템하고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예요. 이 프랜차이즈는 뭐예요? 돈을 주고 기존의 시스템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의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 부자들의 시스템 두 가지, 기업 시스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 시스템은 뭐죠? 뛰어나야 돼. 제가 항상 그러죠. 머리 좋으세요? 하고. 예. 첫 번째, 기업 시스템은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뭐가 도입돼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돈 많아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냐? 두 번째, 돈이 있냐? 그럼 답이 나와요. 능력도 딸리고 이것도 딸려. 그래서 뭐가 안 돼? 부자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아, 나는 부자가 안 되는구나.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뉴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무엇이다? 시스템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리더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거는 뭐로 보실 수 있어야 돼? 시스템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시스템의 특징은 머리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일부만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원래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머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PM은 머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생각의 변화만 갖고 그 시스템에 합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죠. 리더 사장님들 절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존의 스폰서님들이 만든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내가 만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만들어내면 돼요. 그때도 뭐야? 반드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속에서 시스템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그룹에 가게 되면 네트워크의 원리를 모르고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판만 하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는 판매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는 판매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판매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소비가 배제된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소비가 없으면 절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소비자. 소비자가 없으면 절대 조직을 만들어도 아무리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다. 왜? 사람 장사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조직이 뭐야? 사람 잡아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조직원들이 뭐가 돼야 돼요? 소비자가 돼야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네트워크의 원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사람만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매출만 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매출도 두 가지란 얘기죠. 신규 매출이 있고 재구매가 있는데 신규만 활성화돼 가지고는 절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관리, 그리고 오토십의 지속적인 관리, 그냥 세 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해서 세 달, 여섯 달, 아홉 달, 1년, 2년, 3년, 4년, 5년씩 계속 먹을 수 있게, 드실 수 있게 우리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그 뒤에 소비자 관리 뒤에 후속 조치, 기존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인 상품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디드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나왔으니까 기존 여러분들 소비자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디드링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각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수입을 못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시스템이다. 근데 이 시스템은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바로 뭐가 되냐? 그 일부만 되면 되는 것이다. 뭐의 변화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생각의 변화만 가지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은 분명히 이 기획소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돈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돈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혼자 일하고 혼자 돈 버는 방법. 바로 뭐죠? 단순 수입, 노동 수입. 두 번째 방법이 함께 일하고 그 중에 일부의 기여한 몫을 가져가는 것. 바로 2차원적 수입.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복제 수입. 이걸 우리는 권리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의 조직을 활용해서 노동 수익을 버는 거예요? 권리 수입을 버는 거예요? 권리 수입을 버는 거예요. 근데 1차 여러분들이 PM에서 권리 소득부터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PM에서 무슨 소득부터 가져가요? 노동소득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리 수입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부터 무슨 수입을 먼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냐면 노동소득부터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자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PM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수입부터 가져와라? 소비자 매출에 의한 노동 수입부터 가져가라. 그래서 한 분의 사업자가 나오면 이 사업자 한 사람이 1000에서 2000의 매출을 끊어야 돼요. 저도 그랬고 우리 성공한 리더들 거의 모두가 사업 초기에 모두 같은 방식으로 IMM을 다 갔다. 여러분들 혹시 PM 상품에 문제가 있다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지 돈만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된다? 단지 돈을 많이 벌 이유로 브랜드 체인지 마케팅이 들어간다? 이건 아주 큰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가 소비자가 되는 이유는 돈이 되기 앞서 상품의 이해 속에서 나한테 상품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돼야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PM 사업할 때 처음에 사업성을 어디서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품군을 보고 이 상품이 어떠한 상품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감에 있어서 사업자 게임을 하기 앞서서 무슨 게임을 하는 거야? 소비자 게임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송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선소비자, 후사업자. 자, 여러분들 이 구조 반드시 내가 권리 수입이 목적이라면 처음에는 무슨 수입부터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노동 수입부터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것이 복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수입이 돼요? 내가 먼저 노동 수입을 취했을 때 파트너들에게 그것이 복제가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시간 투자의 가치 창출의 목표가 바로 권리 수입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들 PM 사업이 노동 수입의 사업이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PM 사업을 한 이유가 바로 무슨 수입이기 때문에 했다?
권리 수입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미국의 폴 게이츠가 한 얘기예요. 나 혼자 일한 것에 100%를 취한 것보다 100사람이 일한 것에 1%를 취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게 무슨 얘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활용해라 이거예요. 100명을 활용하게 됐더니 몇 프로가 됐어요? 100%가 됐어요. 200명을 활용하게 되면 몇 프로예요? 200%예요. 300명을 활용하게 되면 300%예요. 이해가 되시죠? 삼성의 이사들이 24억을 받았다. 연봉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에서 24억을 받았을까? 24억을. 바로 뭘 이용한 거예요? 바로 삼성의 조직을 이용한 거예요. 삼성의 조직. 조직을 활용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조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직업과 활용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요 부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업과 활용 부분에 보게 되면 직장인, 자영업, 사업가, 투자가 직업 코드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직업 코드에 다 해당이 되죠. 직장인과 자영업은 뭐를 활용을 해요? 시간을 활용을 해요. 시간을 활용해요. 사업가는 뭐를 활용하느냐? 조직을 활용을 해요. 조직, 시스템. 투자가는 뭘 활용하느냐? 자산을 활용해, 자산. 예. 즉, 직장인과 자영업은 시간과 돈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몇 퍼센트? 90%의 사람들이 이 분면에 있고, 전 세계 90%의 사람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에 속해 있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노동소득이라는 거죠. 노동소득.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거예요. 이게 전 세계 몇 프로? 90%. 사업가는 조직을 활용하고 투자가는 자산을 활용해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10%. 근데 실제 돈의 점유율은 반대로 나오는 거죠. 90%의 사람들이 10%의 돈을 점유하고 10%의 사람들이 90%의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즉, 부자들은 직업 코드도 다르다. 직업 코드도.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직업 코드가 뭔지에 따라서 부자가 가능하다? 아니다.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영업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자영업자인데 돈 많다. 부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 산 자체는 투자예요. 투자가 분면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치과 의사는 여기에요. 전문직. 치과 의사가 병원을 차렸어요. 자영업자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쨌든 출근해야지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치과 의사가 짜증이 나서 뭐예요? 치과 종합 병동을 차리는 거야. 예? 치과 의사가 짜증이 나서 치과 종합 병동을 차렸어요. 지가 병동을 차리고 그동안에 이빨을 뽑던 그 사람이 치과 의사를 뽑아. 그리고 그 치과 의사들에게 이제 니들이 뽑아. 그래요. 그리고 이 치과 의사는 안 뽑는데도 돈을 벌어. 이게 바로 뭐죠? 사업가라는 얘기죠. 사업가 분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뭘 활용했죠? 조직을 활용했죠. 예. 여기서 돈을 번 자는 또 어디로 가요? 투자가 분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투자가 분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직업 코드에 따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 가지를 충족하더란 얘기예요. 바로 직업 코드가 뭐예요? 사업가. 직업 코드가 사업가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를 이용해요? 시스템. 시스템을 활용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이게끔 해주는 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게 리더십, 영향력, 통솔력, 지도력 그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됩니다.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업의 성공 사업가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PM 말고 일반적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 그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느냐. 첫 번째, 최소의 투자, 최대의 이익 창출. 가치관이 틀려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왜 PM 같은 사업을 사업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단어적인 요소. 단어적인 요소가 뭐죠? 예, 다단계, 네트워크, 피라미드, 조직, 그 직접 판매. 아, 그런 건 사업 아니야.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매니저 되려면 한 100여만 원 들자. 130만 원인가 140만 원. 그 뭐 한 100여만 원 투자하고 뭔 돈을 벌어? 어? 사업하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사업이지. 100여만 원 투자해서 대문백 달랑 하나 들고 뭐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절대 외향적인 것에서 사업을 보지 않는다. 내적인 것에서 사업을 본다. 즉 돈을 투자하는 사업보다도 일 자체에서 사업을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 창출. 돈 별로 투자 안 하고 돈 버는 사업 있으면 안 하면 바보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이게 최상이란 얘기죠.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시간 투자의 가치 창출. 시간을 투자하는데 결과의 목표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결과에 대한 목표. 그 목표가 바로 권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무슨 수입? 권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권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한다. 사업이라는 게 1년, 2년, 1년, 2년, 3년 기업체를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많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왜 시간 투자를 한다고? 결과의 목표가 뭐기 때문에 권리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소유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내일을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 타임 앰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프로그램. 바로 뭐예요? 자꾸 내가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라? 파트너를 인정하라. 부하 직원을 인정하라. 그래야 조직이 만들어진다.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PM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PM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업의 성공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PM 사업과 비교해 보면 PM 사업 최소의 투자, 최대의 이익 창출 맞습니까? PM 사업의 시간 투자가 목표가 목적이 권리 수입 맞습니까? 결과가 PM 사업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PM 사업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PM 사업과 부자들의 조건인 직업, 사업가 활용, 조직 방법 시스템 다 맞습니까? 즉 기존 조직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의 가치관과 그 생각들이 바로 PM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찾게 됐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함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다?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능률이 가장 오를 때는 누구 일을 할 때, 내 일을 할 때 가장 능률이 오른다. 내 일을 할 때와 남의 일을 할 때 능률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두 번째, 부자가 선택한 돈 버는 비결인 권리 수입의 시스템. 이 자체가 우리 네트워크 자체가 권리 수입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생산성의 관계에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시간과 능력을 소유한 레버리지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 바로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마지막으로 무슨 자유까지? 정신적 자유까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유럽에 한 달 반 동안 가 있으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일을 할까 안 할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녀왔더니 사업의 볼륨이 더 커져 있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얘기죠. 기업체 사장님들이 해외여행 갈 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국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이런 답을 찾았어요. 일반 사업 성공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PM 사업 성공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절대 사업은 쉬운 게 없다. 똑같이 어렵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의 성공은 성공하고 나서가 더 어렵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업, PM 사업 성공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엔 어려울 게 없다. 이게 바로 조직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 조직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바로 정신적 자유까지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2. 이 그래프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이게 뭘까요? 예, 여러분들 다 이 그래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노력이에요. 여긴 수입이에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많이 했어. 예, 여긴 수입이야. 입으면 수입이야. 자, 보세요.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예, 조금 벌었죠? 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돈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자, 보세요. 노력을 점점 줄여가는데, 자, 소득은 어떻게 됐어요? 수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임계점을 지나면 여러분들은 다 이런 그래프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PM 사업을 왜 해요? 놀면서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쁜 새끼라고 그래요. 저 자식이 저러니까 저게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은 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BMW i7 M70 2억 5천짜리 차 타고 쫙 가니까 저 자식 저거 사기쳐갖고 저런 차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좋은 집에 사니까 딱 보더니 저 자식 누구 등을 쳐가지고 저 집에 산다고. 그 생각 자체가 그 차를 못 타게 하고 그 생각 자체가 그 좋은 집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내가 성공한다. 여러분들 그룹 안에서 성공한 그룹장님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공한 그룹장님들을 인정을 하셔야지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그룹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살았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비꼬는 거예요. 즉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PM 사업 왜 우리가 비즈니스를 왜 성공 대열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래프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의 주인공이.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바로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삽니까? 임대수수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내내 놀다가 와서 보면 임대료 2천만 원 딱 들어와 있잖아요.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그래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바로 이 그래프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전을 느끼고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 참고 일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비전에 이 그래프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다려 어떤 사람은 20년을 기다려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0년씩 10년씩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 그래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PM 사업은 처음부터 큰 수입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수입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적이 된다는 얘기, 누적. 누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적. 굉장하죠. 누적.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한눈 팔지 마시고 분명히 되는 사업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위 그룹장님들이 모두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간과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이 정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재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언제부터 재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정점에 도달한 다음부터 재미를 느껴요. 특히 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이 조직론을 갖고 재미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파트너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PT가 되면 이 수입이 가요? CL 가면 이 정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2년, 3년 하면 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참 바보 같은 발상이에요. 그거는 CL이 되고 시간이 되면 돈이 된다? 이런 이론은 절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몇 년 하니까 얼마 벌고 직급 가니까 얼마 벌고 이런 공식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년 만에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거고 PT가 되고도 수입이 안 될 수도 있고 EVP인데 수입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직급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제가 수의센터에서 2019년 10월 24일 시작했으니까 2019년 11월 20일 처음 수당 내역 3만 5천 원서부터 시작했고 3천만 원 받을 때까지 소득을 다 공개했어요. 제가 그룹장으로서 모두 공개했고 지금도 저의 모든 것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이 그래프와 일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와 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제가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죄송해요. 시간도 늦었는데 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동, 천, 년, 노, 항, 장, 동천연로 항장고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매일생 한 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월, 도, 천, 유, 여, 본실.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이 남아있고 류, 영, 백, 열,
우, 신, 유경백별 우신지. 버드나무 가지는 100번 꺾여도 세 가지를 돋아낸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해강그룹 그룹장으로서 이 마음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어떠한 편법도 어떠한 유혹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달이 1000번 이지러져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100번 꺾여도 세 가지가 돋아나듯이 100번을 거절당해도 우리가 또 도전하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며,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양심에 지배받지 못하고 도덕적 권위가 담보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직급자만 되는 겁니다. 우리 해강그룹 그룹원들은 한 분 한 분 모두 직급자가 아닌 리더로서 성장하셔야 되고, 그 한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리더를 재생산해내는 해강그룹, 스스로 복제되어 성장이 멈추지 않는 조직, 해강그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방향 정렬이 될 때 우리 모두의 꿈은 현실이 되고 우리 모두의 비전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IMM 팩토리에서 뵙겠습니다.